네 번째 강의는 정치 스트레스 역할학 명상법이에요. 정치 스트레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선거의 의학적 명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거를 의학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거 화병이에요?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예요. PESD,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투표 직전에 유권자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다량 분비된다 그래요. 선거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나올 것 같아요. 2배, 3배, 4배, 5배. 3배. 3배. 또 다른 분.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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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3배인데 이게 사람에 따라 틀려요.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거는 사성제를 응용한 정치 스트레스 역할학 명상법이에요. 사성제가 뭔지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고진멸도 아니에요. 예,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 4가지를 밝히신 거예요. 첫 번째가 굉장히 재밌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게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고성제예요. 여기 고통이 있다. 달라이라마가 서양 인지과학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들은 말이 세상에서 고통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여기 고통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아파 죽겠어. 어떻게 하면 이걸 고쳐? 아니면 여기 통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정치 스트레스로 생겨난 고통이 있다. 내가 정치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단지 여기 정치 스트레스로 생긴 고통이 있다라고 말해보자. 그러면 화풀이 대상을 찾는 일도 줄고 혈압물을 쫓는 일도 줄게 될 것이다. 여기 정치 스트레스로 생겨난 1차, 2차 고통이 있다. 이 말을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신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화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주변에 대고 엉뚱하게 막 화풀이 하는 거야. 그걸 저는 하향식 폭력이라고 불러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풀이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으면 여러분들 술 먹죠. 그리고 이상한 쾌락물 쫓기 시작하죠. 그 2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이고 3번째 증상은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기 스트레스로 의한 고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엉뚱한 화풀이가 줄어요. 그리고 일시적 쾌락물 쫓는 게 줄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기 스트레스라는 고통이 있다. 이게 뭐야?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이거 내가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을까? 이런 저절로 한 발 떨어지게 돼요. 저절로. 그게 여기 있다라고 하는 선언의 효과예요. 사성제를 응용한 정치 스트레스 역할의 명상법. 여기 고통이 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이게 부처님이 설법하신 사성제예요. 그걸 바꿔서 여기 스트레스로 생긴 고통이 있다. 이것이 2차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2차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2차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고통이 있으면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해. 내가 아파 죽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고통을 증폭시키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한 발 떨어뜨려 놓고 보라 그랬잖아요. 한 발 떨어뜨려 놓고 보려 그러면 여기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내 복잡한 삶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걱정거리 하나씩 골라보세요. 허생 선생님,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요? 언제 자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자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기 언제 자를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 언제 자를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닌 제3자 누군가 일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순간. 네. 말하는 순간 네. 내가 아닌 제3자일로 생각하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좀 여유 객관성이 있어지네요. 생기죠. 여유가 여유 생기죠. 있어지네요. 네. 이 세상에서 고통을 여기로 표현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인지과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냐. 여기 고통이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뭔가 고민 있을 때는 반드시 맨 앞에 말을 붙이세요. 여기, 여기 아픔이 있다. 여기 잘릴 누군가가 있다. 여기 힘든 사람이 있다. 음. 이렇게 바뀌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정치 스트레스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정치 스트레스는 그 4년, 5년간 지속이 돼요. 그래서 만성적 스트레스화가 되는 거예요. 정치 스트레스는 구조적인 스트레스여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정치 스트레스는 종속 스트레스여서 지배 종속 관계를 뒤집지 않는 한 바뀌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말로는 표현을 못 하는데 무의 속에서는 그 정치 스트레스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풀라 그러면 여기 정치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 정치 스트레스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정치 스트레스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것이 2차 스트레스 원인이다. 자성계를 응용한 스트레스 역할의 활용법은 정치 스트레스 말고도 일반 스트레스에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한 번을 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2차 스트레스 원인이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은 현상이 아니라 음,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 음. 이게 스토아파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말한 거라 그래요. 인간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 인간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 인간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런 거죠. 네. 자,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 여기 두 종류의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 1차 스트레스 반응, 외적 조건에 의해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그 대응으로 무의식적 스트레스 반응. 2차 스트레스 반응, 1차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불안 등 개인의 내적 조건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 반응. 1차 스트레스는 외적 조건 변화에 의해 일어나므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2차 스트레스는
내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 먹기에 따라 조절할 수도 관리할 수도 제거할 수도 있다. 2차 스트레스가 해결되면 1차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음. 부처님이 여기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원인이 있다. 그 고통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 고통이 증폭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가래와 집착, 그것 때문에 점점 더 고통의 수렁돌이로 빠져들어간다. 그걸 현대 과학적 용어로 바꾸면 1차 고통, 2차 고통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1차 고통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고통이 많아요. 병으로 생기는 고통, 그걸 내가 명상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병으로 생긴 고통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병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게 병을 더 악화시켜요. 여러분들 암 걸린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어제까지 잘 먹고 잘 놀았어. 근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야. 다음날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야. 그게 뭐예요? 병 상태는 똑같은데 그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2차 고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훨씬 빨리 악화돼요. 근데 이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젊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똑같다고 봐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걱정은 똑같아요. 그래요? 네. 아직 안 늙어보셨죠? 아니, 나이 많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젊은 사람이 훨씬 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변해.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포기하는 거를 배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생각하면 포기해. 그러니까 더 느긋해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잘 지내면 돼. 그런 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가래와 집착을 줄여가는 상태랑 비슷해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1차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조건 따라 수준이 변하기 때문에 1차 스트레스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차 스트레스를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저걸 내가 통제해서 좀 편안해져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요? 2차 스트레스로 바뀌어요. 그거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차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이 놔두고 2차 스트레스를 막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차 스트레스는 해결될 수 있다. 허성현 선생님, 다시 읽어보세요. 역경은 객관적인 상황이라기보다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의 주관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는 그 삶과 죽음의 다르마 티베트 스님이 쓰신 글이에요. 인간은 음, 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 두 말이 같은 말인데 그 느낌이 다르죠. 앞에 글은 좀 수동적이에요. 근데 뒤에 글은 능동적이야. 음,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역경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음, 역경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죠? 경력? 그렇죠. 역경을 거꾸로 얘기하면 경력이 돼요. 음, 그러니까 경력은 재밌, 어디서 싹튼다? 역경에서 그렇죠. 재밌네요, 선생님. 이거 음, 진짜예요? 진짜 선생님이 이거 발상을 이렇게 전환하셔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진짜예요? 예. 우와, 와, 사람은 재밌네요. 역경을 통해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네. 재밌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옥수수 보시면 알록달록한 옥수수 있죠? 옥수수 알맹이가. 그 알록달록한 게 왜 생기냐 하면 옥수수가 가뭄을 되게 많이 타요. 가뭄이 심해지면 옥수수가 스스로 유전자 변이를 시도해요. 이게 돌연 변이를 시도해요. 이걸 자발적 진화라 그러는데 보통 진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응? 우연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어. 근데 옥수수를 연구한 그 할머니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 연구하면 옥수수는 자발적으로 진화를 해요. 그래서 아주 가물어지면 자기네 유전자를 막 변형시켜가지고 돌연변이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다가 가뭄에 아주 강한 유전자 배열이 생겨요. 그렇게 생긴 게 알록달록한 옥수수 그 알맹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생명체는 역경을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그 누가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역경을 거꾸로 해보니까 경력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하다. 그런 게 역경이잖아요. 그런 역경을 통해서 언제 잘려도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면 네가 잘라? 뭐 잘라봤자지 뭐 난 또 할 수 있어. 이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직업 하나만 갖는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죠. 두 가지, 세 가지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역경을 대하는 태도고 그게 바로 경력인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 이 말 들어보셨어요? 네. 무, 예, 예, 들어봤어요. 예, 누가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근데 병이 없어서 오래 살기보다는 음, 약간씩 병이 있거나 그 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뜻이죠. 왜 그렇죠? 늘 조심하고 관리를 더 하는 셈이죠. 그렇죠. 병이 하나 생기면 그 병을 관리하려고 열심히 뭐 책도 보고 이거 유튜브도 따라도 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 하나 있으면 훨씬 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요. 근데 몰골 80. 병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집안은 병 없어.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이 병이 나면 아주 심하게 나죠. 병이 하나 있으면 거꾸로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챙기게 돼요. 아까 역경이 격려를 만드는 것처럼 병이 하나 있는 게 건강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다. 이 말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조건 따라 변하는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것. 스트레스 통제에 집착하는 대신 인정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보는 시각이 문제. 현대인들은 불편함은 참으면 안 된다고 교육받고 자랐다. 현대인들은 통제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교육받고 자랐다. 하지만 통제하려 들면 들수록 고통은 심해지는 법.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임을 기억하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스트레스를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스트레스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2차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고 2차 스트레스가 해결되면은 1차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네 번째, 이것이 1. 2차 스트레스 해결의 길이다. 스트레스 반응이란 대응을 위한 흥분 상태일 뿐 처음부터 나쁜 스트레스는 없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역경은 경력사의 기회가 된다. 스트레스 피할 수 없으면 역발상으로 건강한 포기,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마음의 힘을 기르자. 자, 여기서 스트레스 반응이란 대응을 위한 흥분 상태일 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감기 들면 열이 나는데요. 음, 그 병균하고 싸우느라고 음, 해열제를 써서 무조건 낮추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 그렇죠.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음, 긍정적인 현상이다. 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하거나 누군가 힘으로 누르면 그 항상성이 깨져요. 그 깨진 항상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스트레스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대응을 위한 흥분 상태일 뿐 처음부터 나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스트레스 반응이란 대응을 위한 흥분 상태일 뿐 처음부터 나쁜 스트레스는 없어. 위기는 기회, 역경은 경력을 쌓을 기회. 스트레스 피할 수 없으면 역으로 건강하게 포기해라. 창조적으로 대응하면 마음의 힘을 기르자. 이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길인 거예요. 자, 이 길에는 8가지가 있어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죠. 그걸 저는 바꿔서 피할 수 없으면 꿰뚫어 보며 즐겨라. 이렇게 음, 바꿔요. 그냥 즐겨지는 게 아니라 그 사태를 꿰뚫어 봐야 즐겨지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꿰뚫어 보며 즐겨라. 꿰뚫어 보며 즐기는 8개의 길. 이거는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좀, 8정도예요. 음,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여기서 뒤에 바른 사띠, 바른 삼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바른 견해는 복잡한 게 아니고 실천 가능한 시행적 행동만 이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 소용이 없다. 장신이 판단해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하나만 골라서 해라. 이게 바른 견해예요. 바른 생각은 과거 미래로 떠돌아다니는 건 소용이 없다. 현재에 집중해라. 유익한 대상에 마음 잘 내려고 쉬다가 힘이 생기면 현재에 집중해라. 바른 말은 상대를 고려해서 말해라. 좋은 말도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그리고 과정을 포함해서 말해라.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바른 행동은 판단은 짧게, 행동은 바로, 피드백은 정확하게.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면 다음에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보시면 요 몇 음, 가지는 거기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음, 이제 정리합시다. 스트레스 역활용 영상법 2가지만 하시면 돼요. 악습 하나 빼기 명상, 유익한 행동 하나 더하기 명상. 요 2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와신 상담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와신 상담은 어떤 때 쓰는 비유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요. 음, 참고 기다리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걸 와신 상담이라고 쓰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근데 군대 가서 담배를 딱 끊고 나왔어요. 어떻게 끊고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제징집으로 끌려갔거든요. 끌려가 보니까 군대가 계급사회더라고. 근데 군대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사회도 계급사회였어. 그게 퍼뜩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생각한 게, 나는 다시는 기급소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내가 3년을 버텨야 되는데 뭔가 하나는 내가 그래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담배를 딱 끊었어요. 한 번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그 역경, 그거를 나는 담배를 끊는 걸로 활용한 거예요. 앞으로 4년 몇 개월 동안 더 고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와신 상담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악습을 끊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왜 와신 상담했냐면 그 악습을 깼다는 생각을 지속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쓸개를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꼭 끊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악습 때문에 고생할 때마다 뭘 떠올려요? 아유, 내가 투표 잘못해서 이 개고생을 하는구나. 그걸 떠올리고, 그러니까 끊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유익한 행동 하나의 더하기 명상.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전 뉴스 보고 화가 확 치밀러 올라. 그럴 때, 참는 거요? 아니요. 정치 뉴스를 기도해야. 보고 화가 확 치밀러 올라. 그럴 때 뭘 하나 유익한 행동을 해야 돼요. 영상?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 누군가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 누군가 한 사람한테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 그런 행동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거 스트레스,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치밀고 엉뚱한 데 가서 쾌락물 찾으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습관 하나 빼고 유익한 행동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지금부터 끈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봅시다. 스트레스 역할형 명상법. 자, 눈을 감으세요. 최근에 TV를 보다가 정치 뉴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우라통에 터졌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양 턱관절 속 주시하세요. 턱을 움직이는 쪽 있죠, 양 턱관절. 그 속을 주시하세요. 그 속에는 편도체가 있어서 턱관절 속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으면 편도체가 진정됩니다. 자,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입안을 살펴보세요. 편도체가 진정되면 입안에서 침이 고입니다. 침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살펴보시고 침이 나오면 어디에서 나오나 잘 관찰해 보세요. 편도체가 진정되면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침이 고이면 그 맛을 음미하며 마음을 진정하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양턱관적 속을 주시하세요. 양턱관적 속에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일부예요. 편도체가 진정되면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침이 고이면 그 달콤한 침을 음미하세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조건 따라 변하는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것. 엉뚱한 화풀이 대신 악습 하나 빼기를 결심하세요. 시적학을 주는 대신 실천 행동 한 번 더 하기를 결심하세요.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들이쉬고, 둘, 셋, 내쉬고, 셋, 다섯.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싶을 때 악습 하나 뺄 거를 결정하세요. 쾌락을 쫓고 싶을 때 유익한 행동 하나를 결정하세요. 자,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떠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결심들을 하셨어요? 우리 김용도 선생님은 뭘 결심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할 결심을 했어요. 통보할 결심을. 예, 악습은 뭘 빼시기로 하셨어요? 저의 게으름이요. 음, 게으름을 빼기로. 예, 게으름이 안 빠질 때마다 뭘 떠올리라 그랬어요? 선거 패배한 당일날 그 감정을 떠올리시라 그런 거예요. 예, 예. 허성희 선생님은 근데 저는 악습은 아직 잘 못 골랐고요. 음, 아까 플러스 시키는 거 뭐, 떠오른 거는 음, 악습은 커피를 안 마시고 그 음, 커피를 누군가한테 선물로 주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음. 얄미운가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을 빼기로 선택하는지, 어떤 유익한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는지 그에 따라 다음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네. 악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시간을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시간을 빼앗는 거, 그게 악습이에요. 유익한 습관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하나를 정하지, 하나.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가 관철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꾸시면 돼요. 하나를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이명ठ 선생님은 결정하셨나요? 제가 다른 걸 잠깐 집중하다가 깜빡 음. 놓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욕심내지 않고 음, 즐겁게 음. 이렇게 성내지 않고 생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음. 조선 선생님, 저는 악습은 있는 대로 보기 위해서 음,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걸
하고 유익한 행동 하나 더 하는 거는 음, 힐링 포드 음, 많이 전달해서 음.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이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같이. 힐링을 전달하기 이거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 노 이제 대표님은 좀 나셨어요? 예, 좀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예, 음, 예. 어떻게 코로나 뭐 결정했어요? 악습 고치는 거. 아, 올해 음, 뭐 약속 이런 거 좀 잘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음. 저기 김정걸 선생님, 네. 음, 저는 정치적인 관련되는 뭐 얘기를 나눌 때 조금 열을 받으면 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 주로 이제 유 메시지가 많이 하죠. 예. 음, 그래서 그 고치는 거는 유 메시지를 하지 않는 걸 음. 제가 빼기를 생각했고요. 좋은 그 생각이시네. 다음에 행동 더하기는 음, 그럴 때 상대방의 얘기에 계속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아, 네, 그렇군요. 음, 생각이 그렇군요. 음, 이 말을 좀 많이 더 하려고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결정이시네. 네. 우리 이선 위원장님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관리가 좀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제 초기암 걸려서 위암, 초기위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랬더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 악습은 그 이제 저녁밥 먹고 나면 잠깐 졸다가 또 10시쯤 되면 총명해져가지고 2시나 3시에 자고 아침에 6시쯤 일어나고 낮잠 1시간 자고 이게 10년간 계속된 악습인데요. 아,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지 선생님, 네, 예, 결정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음, 불안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이럴 때 아까 알록달록한 옥수수로 이렇게 변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옥수수만도 못할까. 그냥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나도 이제는 불안하지 말고 삶에 있어서 힘들면은 나도 좀 변형을 해야 되겠다. 뭐 코로나도 변형을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박박 쓰는데 그것들도 아유 참 삶에 있어서 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는요. 어, 제가 옛날에 일일 일선을 항상 마음에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언제서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듣고서 다시 일일 일선.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동네 고양이한테 물이라도 한 잔, 요즘 너무 추우니까 물도 못 먹고 가는데 물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서 놓거나 이렇게 작은 일 이런 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고양이 물 주면은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어이구야, 그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질문 받을게요. 자,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인데 명상을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다시 치고 올라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내쉬는 숨을 길게 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지 않으면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하세요. 숨을 점차로 25%, 50%, 75% 강하게 내쉬고 들이쉬면서 빠르게 호흡하세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그만큼 자극을 받아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으시고 다시 TV를 봤을 때 화가 치밀어 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음. 자, 화가 치밀어 오면 숨을 들이셨다가 날숨을 길게 쉬세요. 후 하고.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들이셨다가 더 길게 후.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더 길게 후.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이번에 호흡을 빨리 해보세요. 50% 빠르게, 75% 빠르게.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참으면서 스트레스가 줄었나 보세요. 아직도 스트레스가 남아있나 보세요. 자, 숨을 길게 들이셨다가 내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뭔가 잘 네. 안 풀릴 때는 날숨을 더 길게 쉬세요. 그래도 안 풀리면 그 슬로우 배운 거 있죠? 들숨 날숨 빠르게 하는 거. 그걸 해보시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명상에서 좀 듣도 보도 못한 걸 했는데 정치 스트레스 역할형 명상법. 이거는 일반 스트레스를 바꾸는데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다혈질이거든요. 그 경전에 화가 많은 사람은 지혜롭다 그랬어.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둔하다 그랬어.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 뭔가 잘못된 걸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많기 때문에 그 이완호흡을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둔하기 때문에 탐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부정관을 많이 해라. 그렇게 처방을 내려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사회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화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게 된 대처법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둔한 사람은 뭐를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많은 사람은 둔한데, 둔한 사람은 뭐 하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탐심이 많다 그랬어. 예, 예. 그래서 부정관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부정관이요? 부정관이 뭐냐면 음식이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음식 다 먹고 남은 찌꺼기 있죠. 네. 그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탐욕을 덜 먹게 줄이는 하라고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통닭을 시켰어. 먹음직스럽잖아요.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얼른 뭘 생각하냐면 저 통닭을 다 뜯어 먹고 나면 뼈다귀만 남겠네? 그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통닭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줄어요. 그걸 부정관이라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묘지 앞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그걸 봐요. 저도 미얀마에 있을 때 미얀마의 그 핑구 수련센터에 가면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아요. 살다가 거기 돌아가시면 거기서 화장을 다 해줘. 그럼 화장하는 날 부정관 명상하자 가자고 불러 사람들이. 그럼 마을 공터에 화장터가 있어요. 정자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실을 올려놓고 이제 주지 스님이 불을 붙여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예, 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걸 바라봐요. 신을 쌓을 때 시신 발만 나오게 쌓아. 그럼 불이 타들어가면 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럼 타기 시작한다고 이제 알아. 맨 마지막에 그 두개골이 이렇게 퍽 터져.
아, 소리가 나요. 그걸 그대로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불을 헤쳐가지고 차다 남은 잔 뼈다귀들 있죠. 그걸 다 긁어 먹어 또 태워. 마지막에 주지스님이 그걸 이제 갈무리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제가 그 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 공부할 때 활용하겠다 그래서 유튜브 그 미얀마 다비식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걸 하고 나면 삶에 대한 집착이 이 탐욕, 네. 탐심 뭐 이런 게 확 줄어. 한 일주일 동안 수행 열심히 하게 돼요. 미얀마 사람들은 그 나이가 들면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절터 근처로 가요. 근데 거기서 집을 간단하게 짓고 살다가 죽으면 거기서 다비식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미얀마의 양로원이에요. 그래서 미얀마는 절이 양로원 기능을 같이 해요. 아, 어. 그런 걸 저 부정관이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탐심이 왜 많다고 그러냐면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중을 잘해요. 잘 믿어, 남을.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구복신앙 글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부정관으로 지혜를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그, 그 오늘 것 말고도 그동안 배웠던 거 5번에 걸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전 질문, 최영선님. 예, 그 순서가 있을까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계속 연습해보면 좋을까요? 그냥 처음에는 그 동영상 틀어놓고 보세요. 네. 동영상 중간중간에 명상하는 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처음에는 편하실 거예요. 혼자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잘 때 틀어놓고 주무시든지 조금 익숙해지면 그 동영상 중에서 명상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서 반복해 보세요. 예.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대구에서 뭐, 관심 모임을 할 때, 10분, 20분이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모임 시작하기 전에 명상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완호흡 좋은 거 배웠다고 이완호흡 같이 하자고 그러고 이완호흡을 해보세요. 두 번째 할 때는 하기 전에 한번 그 맥박이 그 재보자 네. 그러고 이완호흡 한 다음에 맥박 재보세요. 그럼 맥박수가 줄기 때문에 금방 그 효과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465호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69. 그럼 질문 없으면 정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후속 모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론 공부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만 하면 졸렸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새로운 이야기니까 이게 전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네, 앞으로 이론은 좀 짧게 하고 시기를 좀 길게 하는 방법은 있죠. 지금 5번 한 거는 그 이렇게 압축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명 못한 거를 조금 설명하면서 실습 위주로 더 진행할 수는 있어요. 지금 방법대로 같이 가시면서 아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설명 잠깐 해주시고 하는 영상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지금 선생님이 계속 불자에 대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됐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반복돼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활동하신 분들이 의외로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그 분파심이 많아. 그래서 전 그전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을 명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성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미얀마를 공부하러 간 계기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직후예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 전까지 운동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운동했다고 얘기하고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면면이 개혁할 인물들이 아니야. 이렇게 오래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운동이 구조를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정을 바꾸는 걸로 가야지 그 결론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얀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게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와서 청소년부터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회운동 하신 분들이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전연대 안에 힐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으시면 그 힐링위원회로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리를 할까요? 이제 또 한 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몸 건강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건강한 포기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 자발적 진화를 좀 합시다. 내 유전자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끈질기게 이 사회의 제도와 문화와 그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제일 깝깝한 거는 지금처럼 가면은 다음 선거에 또 양당제로 갈까. 벌써부터 선거구, 중대선거구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양당이 더 의석을 점유하겠다는 게 속셈이거든요. 거기 제3당이 한두 당 끼어들어가지만 본질은 그건 아니에요. 다당제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길어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평온한 힘으로 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좀 힘들지만 올 한 해도 좀 꾸준하게 가봅시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